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상당히 좀 특이하고 좀 엽기적인 사건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중에 사실 약간 좀 자극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세 미만 미성년자들은 시청하지 말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은 좀 뭐 많이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그 흥미 위주의 주간지, 황색 주간지들이 많았죠. 뭐 썬데이 서울, 뭐 주간 경향 그런 게 있었는데요. 그런데 소개할 만한, 가십으로 소개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이제 흠음신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기도 이제 자기 어떤 인용을, 자기도 어떤 책에서 보았다라고 하면서 인용을 하고 있어요. 유산총화라는 책에서 자기가 본 내용이다라고 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규장각의 자료라든가 찾아봐도 유산총화라는 책은 지금 전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제 그 정약용 당대에 있었던 아마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를 모은 그런 야담 내지는 야사, 그런 게 아닌가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제 충청도 공주의 어떤 좀 가난한 선비가 말을 타고, 근데 가난하니까 말도 좀 시원찮았던 것 같아요. 아주 느리느리 걷는 말을 타고, 그러니까 좀 신속하지가 못했던 거죠. 호젓한 산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산 위에서 나무를 하러 왔던 나무꾼 한 10여 명이 쉬다가 선비에게 말에서 내리라고 소리를 칩니다. 근데 아마 선비가 그 소리를 못 들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것만 봐도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선비가 이제 가난하니까 아마 행색이 좀 초라했겠죠. 그러니까 돈도 없으니까 말도 별로 튼튼한 말도 아니고 아주 비루하고 비쩍 마른 그런 말이니까 걸음도 느리고 그랬겠지만, 아무튼 선비한테 나무꾼들이 소리쳤다는 것도 좀 의아해요. 어쨌든 선비면 의관을 차리고 양반 행색을 했을 텐데 나무꾼들이 그랬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합니다. 아마 그 뭐 나무 한다는 핑계로 있었던 뭐 산적 같은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나, 뭐 그렇게 이제 생각도 되는데, 근데 이제 선비가 그 말을 듣지 못하고서 이제 쭉 계속 말을 타고 가니까 이 나무꾼들이 내려와서 강제로 이제 선비를 말에서 끌어내립니다. 뭐 거기까지는 이제 그럴 수 있는데, 그 뒤에 이제 아주 이 나무꾼들 아주 엽기적인 행패가 이제 시작이 돼요. 나무꾼들이 이제 그 10여 명의 나무꾼들이 상의하기를, 이 선비를 좀 골탕 좀 먹이자, 욕을 좀 먹이자, 이제 그렇게 사전에 모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욕을 보이자는 행태가 상당히 좀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역사적 사실이니까 제가 다 말씀드리겠는데, 나무꾼들이 자신들의 이제 성기를 이 선비의 입 안에 넣어서 모욕을 주자, 이렇게 이제 의논을 했다고 그래요. 사실 이게 뭐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근데 이제 선비 입장에서는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일이고, 힘도 없고, 상대는 이제 10명이나 되는 나무꾼인지 산적인지 아마 그런 존재들이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뭐 10명이 다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몇 명의 나무꾼의 이제 성기를 아마 입으로 이렇게 그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모욕을 이제 감수했는데, 그 중에 한 나무꾼은 그 사료에는 그렇게 나와요. 성기가 아주 강했다, 그렇게 나와요. 아마 뭐 발기한 상태였을 수도 있고, 막 그랬겠죠. 뭐 더 이제 뭐 크기가 컸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냥 입에만 넣는 게 아니라 아마 선비의 입에 넣고서 장난을 좀 친 것 같아요. 앞뒤로 막 움직이고, 막 또 다른 나무꾼들은 바로 이제 넣었다 뺐는데, 그 안에서 일부러 빼지 않고 아마 모욕을 더 이제 주려고 했겠죠. 그럼 약간 약간 자위라든가 이제 그런 어떤 그런 어떤 유사 성행위, 이제 이런 거라고도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그 선비는 안 그래도 막 그 여러 그 나무꾼들에게 아주 모욕을 당해서 아주 그냥 분노도 있고 고통도 있고 수치도 있고 이제 그러던 참에 이 아주 어떤 나무꾼의 이제 강한 성기가 자기 입에서 빼나가지 않고 자꾸 장난을 치니까 이를 갈면서 깨물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깨물어서 피가 날 정도로 깨물었다. 뭐 그런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잘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무꾼들은 처음에 이제 모욕 주고 저 장난 정도로 생각했다가 깜짝 놀래서 흩어져 이제 다 돌아갔습니다.
아마 이제 그 장난을 쳤던 그 고약한 나무꾼도 같이 이제 아마 갔겠죠. 근데 문제는 그 깨물린 자리가 얼마나 뭐, 뭐 세게 깨물었는지 아무튼 그 자리에 이제 상처가 덧나서 독이 이제 아마 퍼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며칠이 지나서 그 나무꾼이 사망하게 됩니다. 갑자기 이제 살인 사건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살인 사건이 나면 한 3번 정도 이렇게 검시를 합니다. 1차 검시, 2차 검시를 했던 그 조사관들이 전부 상명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즉 목숨으로 보상할 것을, 즉 선비를 죽일 것을 중앙에 이제 건의를 하죠. 그런데 이때 이제 서산 군수였던 이원이라는 인물이 공주에 왔다가 조사관으로 차출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형죄면 대개 이제 3번 정도의 검시를 거친다고 했죠. 그래서 주변 고을의 수령들이 돌아가면서 조사관으로 참여를 합니다. 공주 주변에 이제 여러 고을들이 있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게다가 이제 공주는 가명이 있었던 곳이니까 더 이제 뭐 주변 고을을 이렇게 수령들 차출하기 쉬웠을 수 있습니다. 또 서산 군수도 아마 가명에 왔다가 3차 조사관에 이제 참석했을 수도 있고, 서산에서 공주는 약간 이제 거리가 있으니까요. 이원은 이제 이 사건의 조사를 마치고서 감사를 하자가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1, 2차에서는 상명을 건의했다고 하던데 상명하면 안 된다. 정상을 참작해서 풀어줘야 한다. 이런 건의를 합니다. 감사가 이제 화를 내면서, 왜냐면 이제 또 사건을 새로 이제 수정이 되고 그러면 감사도 좀 번거롭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제 1, 2차 사건에서도 다 이제 다른 조사관들도 상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니 사람을 입으로 물어 죽였는데 어떻게 목숨으로 보상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라고 이제 감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원이 뭐 상당히 좀 직설적인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아니 만약에 감사께서 그런 일을 당했으면 감사는 그 나무꾼의 성기를 깨물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요. 말대꾸를 한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얼마나 생각만 해도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크게 이제 성을 내면서, 아니 이 이원이라는 놈이, 서산군수 이원이라는 놈이 아주 신성한 관청에서 아주 도리에 어긋난 말을 했다 라면서 중앙에 장계를 올려요. 징계해달라고, 파직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본 사건하고는 또 별도의 사건이 하나 또 발생을 한 거죠. 이 선비를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도 이제 문제지만, 이 이원을 또 파직할 것인가라는 하나의 또 숙제가 중앙에서 이제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조가, 이 장계는 이제 임금에게 보고하는 보고서니까, 영조가 그 장계를 보고서 갑자기 왜 충청감사가 서산군수를 파직하라고 요청을 했는지 그 경위를 이제 승지에게 물어봅니다. 그러고서 승지가 이제 자기가 들은 내용, 또 보고한 내용들을 다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영조가 이원의 말이 옳다. 즉 서산군수 이원의 말이 옳다. 그러면서 이제 승지에게 그래요. 그 이원이 이제 감사에게 했던 거와 사실 똑같은 얘기죠. 승지한테, 만약에 승지 네가 그 지경을 당했다면 성기를 깨물지 않았겠느냐 하면서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은 것이다. 처벌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영조의 그 판결 덕분에 선비는 이제 무죄로 풀려나고, 조사관이었던 서산군수 이원도 파직하지 말도록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내려집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상식적인 판결이죠. 오늘날도 아마 그런 경우는 뭐 정당방위로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또 예전에도 뭐 한 60년대에는 그런 일이 있었죠. 강제로 이제 키스를 당한 여인이 그 혀를 깨물으니까, 그래서 혀가 잘렸습니다. 남자 혀가. 그러니까 그 당시 법원에서는 결혼해라, 그렇게 판결을 내렸던 적이 있어요. 결혼하지 않으면 뭐 결혼 못 한다고 하니까 상해죄로 처벌을 했던 적이 있었죠. 근데 그게 아마 얼마 전에 60년대인가 있었던 일인데, 최근에 아마 그게 재심해서 아마 무죄가 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 와서도
한 4, 50년 전에는 정당방위라는 것이 굉장히 좁게 해석이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조 때만 해도 사실은 그것을 정당방위로 이제 해석을 안 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영조는 지금으로 치면 상당히 좀 획기적인 판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입장에서도 사실 정당방위가 될 만한, 근데 사실 논쟁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정당방위가 사실 과잉방어, 그래서 굉장히 특히 이제 정당방위에서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는 굉장히 좀 엄격하게 보는 그런 또 그 법리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영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지금의 입장에서 상식적이지만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과감한 판결을 내렸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사람이 아마 죽었기 때문에 있었던 일인데, 그 경위나 과정을 살펴보면 사실은 죽을만 했죠. 그 나무꾼 같은 경우는. 아무튼 그 사례를 통해서 그 당시 이제 뭐 정당방위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한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 이런 것들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